환자 가스가 20시간 정도 먼저 나오고 퇴원일이 이틀이 당겨졌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거를 왜 이제 알려줬냐. 그리고 절대 생존율, 그러니까 overall survival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전반적인 그런 생존율 자체가 37%가 그 정도면 거의 면역항암제 수준인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도 운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모셨고요. 또 운동하면 제가 이분을 안 모실 수가 없어서 제가 직접 여기 사무실로 왔습니다. 전용환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서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스포츠응용산업학과 전용관 교수고요. 저는 운동이 우리 몸에 왜 좋은지, 그리고 어떤 운동을 하면 어떤 질환에 좋은지,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 몸뿐만 아니라 우리 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공부하고 그리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되게 특별한 사이예요. 같은 연세대학교 89학번이기도 하고, 제가 보스턴에 있을 때 집주인이셨어요. 너무 좋은 집주인이셔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희가 한 15년 정도? 20년이죠. 벌써 20년인가요? 그럼요. 네. 제가 연대 온 지가 20년이니까 맞아요. 21년째. 그러니까 우리 21년째 알아가는 거죠. 맞아요. 집주인으로서 만났는데 연구나 진료 방향이 서로 많이 겹치고, 또 작년에도 저희 아카데미에도 나오셔서 자폐 아이들 부모님들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 김용식 원장님은 저의 유전학 선생님이시기도 하시고 서로 많이 배우고 또 서로 의지하는 그런 동료인데요. 교수님이 운동에 대해서 진짜 많이 연구하셨거든요. 교수님 그동안 하셨던 운동과 관련된 대표적인 질병 연구, 직접 하셨던 것들, 대표적인 것들 한번 나열만 한번 해봐 주시겠어요? 일단 저는 질병을 생각하면은 네. 제가 처음에 했던 건 당뇨병이고요. 당뇨병 중에서도 이제 척수 손상 장애인들이 그 비장애인들에 비해서 당뇨 위험이 한 3배, 5배 높거든요. 그분들을 그럼 운동을 통해서 당뇨병을 예방하고 치료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했던 게 이제 제 석사학위 논문이었고요. 제가 석사학위를 할 때 이제 근육을 띄워가지고 실제 근육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신으로 이제 인슐린 저항성을 측정하는, 그래서 한쪽으로는 포도당을 넣고 한쪽으로는 매 5분마다 혈액을 뽑으면서 고문인데요? 근데 일단 계속 찌르는 게 아니라 캐테터로 이제 연결된 걸로 혈액을 뽑아가지고 2시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혈당의 변이. 요즘은 CGM 붙이면 되는데. 맞아요. 요새 같으면 진짜 그렇죠. 네. 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인슐린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혈당이 어떻게 변하고 혈당 얼마를 넣어야 그 혈당 유지가 되는지, 그런 거가 이제 제 석사학위 때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박사학위 때는 이제 렙틴, 척손상 장애인들이 당뇨병에 많이 걸리고 좀 더 비만한 이유가 혹시 렙틴 때문인가 해서 이제 렙틴 쪽에 비만을 일으키는 유전자로 알려져 있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버드로 이제 포닥을 가서는 거기서는 우리를 비만하게 하는 그런 유전자가 뭔가, 특히 이제 뇌 시상하부에서 어떤 신경 단백질들이 우리를 비만하게 하는지, 그런 것도 유전자 차원에서 제거하기도 하고 한 알 더 넣기도 하고, 고지방 또는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준다거나 또는 운동을 시켰을 때 그런 유전자 레벨에서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게 이제 제 포닥 때 했던 거고. 초창기 연구였고요. 네. 이제 한국에 와서는 실제로 이제 당뇨병 환자들 대상으로 임상 연구를 진행을 한다거나, 또는 심혈관 질환, 또 비만, 세브란스 병원과 주로 같이. 그렇죠. 이제 세브란스에 주로 이제 뭐 심장내과랑도 하고, 뭐 가정의학과도 하고, 내분비내과랑도 하고 하면서 이제 운동이 그런 심혈관 질환이나 당뇨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를 했었고. 하셨던 연구에 제 이름도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럼요. 많죠. 네, 많죠. 그리고 이제 또 소화 간질, 그래서 우리 뇌전증 환자들,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때는 우리가 키토제닉 다이어트는 아니고 우리가 운동을 시켰는데 한 5주 정도 운동을 시키고, 그리고 아이들의 집중력이라든가 인지 기능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 어떤 심리 치료보다 심리적 건강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 심리팀에서 너무 놀래가지고 우리 같이 연구를 한 2년 이상 진행하면서 아이들의 심리적 좋아지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논문도 내기도 하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2010년부터는 좀 비만하면 암이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 비만하면 암이 생기는 원인들을 제가 이 분자생물학적 원인들을, 기전들을 이렇게 보니까 비만이 당뇨병을 일으키는 기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운동하면 이거 다 좋아지는데? 그냥 그게 제가 연구하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을 이렇게 봤더니 그쪽 연구가 되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하면 암이 재발이 50% 준다, 생존율이 올라간다, 이런 연구는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 왜 그런지, 이 운동을 통해서 인슐린 저항성 개선되어지는 게 암의 예후를 좋게 한다라는 연구는 없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연구를 처음으로 하게 됐고, 그게 이제 2010년부터 한 2017년까지 거의 7년간의 연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규명했죠.
사실은 그래서 오늘 암 환자 운동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 맞추기를 하는데요. 그 전에 이제 저희 몇 주 뒤에 웅코론이라고 하는 행사를 준비하고 계세요. 저도 참가할 거고, 저도 지금 전지훈련을 다녀오기도 해요. 암 환자, 옹코하면 암이잖아요. 암 환자를 위한 달리기 행사를 처음 하시는 건데 네네.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뭔가 네네. 그거부터 먼저 말씀해 주세요. 그 계기는 사실 한 편의 논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같이 공동 연구로 참여를 하기도 했었는데, 보통 이제 암 환자한테 운동이 좋다 했을 때 이제 생존율이 올라간다라고 한 연구들은 보통 추정 연구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룹을 나눈 게 아니고 사람들을 쭉 조사해서 운동을 얼마나 하는지에 따라서 신체 활동량에 따라 그룹을 좀 나누고, 많이 한 사람, 중간, 뭐 안 하는 사람 이렇게 나누고, 안 하는 사람 대비 신체 활동량이 많은 사람,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럼 재발이 얼마나 발생하나를 그냥 추적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떤 의문점이 들기도 하냐면, 운동 많이 하는 사람들이 다이어트도 좋고, 운동 많이 하는 사람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재정적으로도 좀 여유도 있을 수도 있고, 뭐 등등등 해서 이런 다른 요인들 때문에 암 생존율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을 사실 피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임상에서 근거를 얘기할 때에는 랜더마이즈 컨트롤 트라이얼이라고 무작위 임상 연구가, 배정 임상 연구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 연구가 이제 한 19년 전에, 18년 전에 시작이 됐어요. 그 연구 결과가 이번에 나온 거예요. 올해 나오면서 실제로 889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은 운동시키고 한 그룹은 운동시키지 않고, 그것도 운동도 3년간, 운동 안 한 그룹도 운동이 좋다라는 교육은 다 시키고, 원래 하면 그건 다 괜찮아요. 네, 자기가 그냥 알아서 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러나 좀 더 운동 그룹은 강하게, 운동 그룹은 이제 만나서 실제로 운동 중재를 대면으로 하기도 하고, 집에서 할 수 있도록 실제 더 권장하기도 많이 하고. 하겠네요. 네네. 그래서 실제 운동량 자체가 차이가 나요. 그렇게 하고 추적 기간을 한 7.9년 정도 하면서 연구 17년을 진행을 한 거예요. 이 연구의 제목이 챌린지 트라이얼이에요. 이 챌린지 트라이얼에 정말 챌린지 했던 거예요. 이거를 하기가. 어쨌든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했을 때 운동을 안 한 그룹에 비해서 운동을 한 그룹이 무병 생존율, 그러니까 질병이 생기지 않고 암이 생기지 않고 생존하는 기간이 28% 좋아졌고요. 그리고 절대 생존율, 그러니까 오버롤 서바이벌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전반적인 그런 생존율 자체가 37%가. 그 정도면 거의 면역 항암제 수준인데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냐면, 그러니까 우리 대장암이라든가 위암 쪽에서 치료제 중에서 옥살리플라틴이 있는데, 전통적인 항암제죠. 이 항암제가 이게 채택이 될 때 이게 모자이크 트라이얼이라고 있었거든요. 그게 한 4점 몇 프로, 5% 좋아지게 했거든요. 근데 요거를 절대값으로, 그러니까 통제군 대비 운동군이 좋아진 거, 절대값이 이게 한 운동이 7.5% 좋아지게 했는데, 그 항암제가 한 4에서 5%예요. 그러니까 비교도 안 되고 부작용도 없고. 부작용 많죠, 운동은. 운동이 부작용이 있어요? 그럼요. 어떤 부작용이 심장도 있어요? 좋아지죠. 당뇨병도 좋아지죠. 네, 부가적인 작용. 뭐 관절도 좋아지죠. 맞아요. 기분이 더 좋아지죠. 뇌 기능도 좋아지죠. 맞아요. 네, 근데 그런 거 다 좋아진 거 플러스 생존율까지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항암제를 한다고 그런 것들이 좋아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항암제보다도 좋은 항암제가 운동이라는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근데 잘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신촌 세브란스에 우리 암병원이 있는데 암 예방센터장하고 이런 것들 논의하다가 이 암 생존자들을 위한 연구를 위한 펀드레이징도 좀 할 겸, 기금 마련 모금도 좀 하고, 이것들을 좀 널리 많은 사람들한테 좀 알릴 겸 달리기 대회를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저희가 달리기 대회를 개최하게 된 거죠. 맞아요. 이 영상 직후에 저희가 달리기가 있을 것 같아서 영상 일부를 달리는 모습도 좀 보여드릴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기전을 통해서 암이 사멸이 촉진되고 또는 암의 전이가 막아지고, 이런 좀 한번 살짝 기전만 좀 보여주세요. 살짝 기전을 얘기할게요. 네. 그럼 일단 첫 번째는 에너지 밸런스 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암세포는 기본적으로 당을 먹고 자라잖아요. 그래서 당도, 그러니까 우리가 유산소 해당 과정이 있고 무산소 해당 과정이 있는데, 사실 무산소 해당 과정을 통해서 글루코즈를 막 폭식을 해요. 글루코즈를 폭식을 하면서 얘네들이 성장이 일어나게 되니까 일단 에너지가 많이 없어야 돼요. 암을 위한 에너지가. 근데 이제 운동하면 당연히 혈당 조절이 잘 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떨어지니까 그 자체가 일단은 암 세포가 자라는 환경을 더 적게 만들고요.
또 하나는 인슐린 자체가 성장 호르몬이잖아요. 인슐린 그로스 팩터, 성장 인자하고 수용체를 공유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인슐린 레벨 자체가 낮은 게 중요해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인슐린 자체가 에이포프토시스 인히비터예요. 그러니까 DNA가 손상이 있거나 이 자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세포가 스스로 죽어야 되는데 암세포 같이. 근데 얘네들이 죽지 않게 이 암세포의 생존율을 높이는 게 인슐린이에요. 그러니까 인슐린 레벨을 낮게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운동 자체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니까 인슐린이 낮은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도 일단 에너지 밸런스 차원에서 암세포가 성장하지 못하게 또는 재발하지 못하게 하는 데 중요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운동 자체가 내추럴 킬러셀, 자연살의 세포, 얘네들을 훨씬 더 활성화시켜요. 그래서 그게 이런 아드레날린 쪽을 활성화시키고 얘네들이 IL-6를 활성화시키면서 얘네들이 자연살의 세포를 더 활성화시키는 이런 메커니즘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운동할 때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그렇지만 또 전반적으로 우리에게 면역력을 사실 향상시키거든요. 운동 자체가. 그러니까 면역력이 향상되어지니까 암세포가 생기자마자 잡아먹는다거나 작을 때는 걔네들을 공격한다거나 해서 암이 예방되어진다거나 재발을 예방하는 그런 효과들이 있는 거죠. 좋습니다. 그러나 특히 암 환자들이 운동하기 어려운 허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네. 항암에 지쳐 있거나 네네. 또는 굉장히 뭘 하는 걸 되게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네네네. 뭐든지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분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해야 된다. 일단 저의 퍼스널 스토리부터 하나가 있는데 저희 누님이 이제 암으로 돌아가신 지가 이제 거의 한 10년 좀 넘으셨거든요. 네, 막내 누님이. 근데 막내 누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수술하자마자 제가 이제 음료수를 들고 찾아갔죠. 그랬더니 음료수를 못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마셔? 그랬더니 가스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수술하고 아직. 그때가 이제 2010년, 2011년 이때쯤인데 그때까지만 해도 가스가 안 나오면 음료수를 못 마시게 했었어요. 네. 그래서 아니 누워 있으면 가스가 나오겠어, 운동을 해야지 해가지고 이제 누님한테 제가 누워서 침대에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을 이제 하나씩 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운동을 잘 따라 했어요. 그래서 그걸 한 번은 제가 가르쳐드리고 저는 이제 학교로 돌아왔고 저희 매형이 한 번 더 가르쳐드리고 그러다 가스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소문이 나서 병동에 우리 매형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제 손을 누르세요, 제 손을 미세요. 이러면서 이제 운동을 막 가르쳐 드렸다는 거예요. 저한테 전화로 얘기를 하기를. 그래서 아니 운동하면 가스가 먼저 나올 수 있나? 근데 사실 우리가 실험해 보지 않으면 운동해서 가스가 나온 건지 혹은 가스가 나오기 바로 전에 그냥 운동을 한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신저 세브란스 당시에 김남기 교수님하고 같이 상의를 하면서 이걸 한번 연구를 해보면 어떨까. 저희들이 환자가 수술한 다음 날부터 누워서 할 수 있는 운동, 이제 걷기 시작하게 되면 걸을 수 있을 때 할 수 있는 운동들을 근력 운동들 위주로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환자들한테 시켜봤더니 환자 가스가 20시간 정도 먼저 나오고 퇴원일이 이틀이 당겨졌어요. 그래서 그 연구를 저희가 논문을 내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논문을 인용을 했고 그걸 한 번 더 저희들이 연구를 반복해서 다시 검증을 했음에도 그 효과가 확실하고 퇴원이 빨라지고 하지 근력이 유지가 된다거나 오히려 근력이 상상이 되는 그 연구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근데 결국에는 우리 누님이 돌아가셨어요. 네, 근데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까지 저랑 운동을 하셨어요. 뼈로 전이가 되고 호흡이 힘들 때 나랑 운동을 하면 호흡이 편해진다. 잠을 잘 잔다. 네, 이러면서 누님이 평안하게 마지막을 맞이했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운동을 못할 사람은 없다. 바로 사망하기 전까지 누구나 그 사람에게 맞는 운동을 제공한다면 운동을 못할 사람은 없다. 요거를 제가 그때 깨닫게 됐어요.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을 해서 암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것도 있지만 퀄리티 오브 라이프, 즉 이제 암 환자들의 말기는 삶의 질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좀 전에 누님이 얘기했듯이 끝까지 삶의 질이 좋아지는데 운동이 많이 기여한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런데 이제 그걸 하면서 이제 저희들이 깨달았던 거는 누구나 운동할 수 있고 운동의 효과를 볼 수 있는데 본인의 상태에 맞는 운동을 시켜야겠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암 환자한테 운동이 좋다라는 게 에너지 밸런스 차원에서 암 예방, 그러니까 재발을 줄인다거나 암 생존율을 높인다거나 이런 차원에서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암 생존자들이 수술 후에 다양한 합병증에 시달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방암 환자 같은 경우에 이제 전절제술을 한다거나 이제 재건 수술하게 되면 상지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그래서 그렇게 될 때 몸의 자세가 틀어지게 되고 그런
그런 분들의 상당수가 요통과 무릎 통증이 같이 동반되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저희가 상지 기능을 회복시켜주고 그걸 해주는 운동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술 다음 날부터 유방암 환자들을 그거에 맞는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는데, 사실 운동 그 프로그램 개발 자체가 한 3년 걸렸고요. 그리고 이제 효과성 검증을 들어갔는데 한 달 때까지 상지 기능이 회복되어지시는 분들은 100분이면은 한 10분 정도가 돼요. 상지 기능이 수술 전 단계로 회복되어지는 게. 근데 우리가 만든 운동을 수술 다음 날부터 저희가 운동을 시키는데, 그 운동을 하신 분들은 레인지 오브 모션, 관절 가동 범위가 회복되어지는 게 거의 80%가 되시고요. 그리고 6개월까지 가게 되면 한 20-30% 정도가 상지 기능이 이제 회복이 다 되세요. 수술 전 단계로. 근데 우리 운동하시는 그룹은 거의 90% 이상이 다 회복이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상지 기능 장애가 사실은 없었어도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었냐면, 수술하면 원래 그래요. 수술하면 상지 기능이 이상하죠. 이거 다 띄어냈는데 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운동을 시켜봤더니 한 달이면 다 수술 전 단계로 다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유방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지 기능을 먼저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을 같이 할 수 있게 하고. 자, 그러면 대장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배변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하루에 30번, 막 50번 화장실 가세요. 그러면 이분들이 외과에 가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지사제를 처방한다거나, 그러면 또 내과에서 처방할 수 있는 게 있냐? 그럼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은 이제 파이버, 식이섬유를 한다거나, 그거로 안 되면 미국 같은 경우 어떤 게 있냐면 아주 인베이시브하게 침습적으로 수술을 해가지고 전기 충격, 그걸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비용도 뭐 1억 이상 들 뿐더러 상당히 불편해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운동 연구를 시작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냥 3주면 없어져요. 대부분의 증상들이 3주면 없어져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거를 왜 이제 알려줬냐? 내가 지난 2년 동안 정말 고생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어떤 연구를 후속적으로 했냐면, 수술 다음 날부터 운동시키는 거를 또 했어요. 대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달 지나고 6개월까지 저희가 이 사람들을 운동시키면서 팔로우를 했더니, 대조군은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증상들이 점점점 심해지는데, 운동군은 증상 자체가 아예 생기질 않아요. 저희 암 환자가 아니어도 악성 변비 때문에 가스 차는 사람들은 이렇게 달리면 가스 차는 것 때문에 더 힘들어서 운동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운동 어떻게 하면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하는 운동들은 크게는 이제 두 가지 차원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코어 쪽에서 고관절, 그리고 코어 스테빌리티. 예를 들면 우리 변을 본다라는 건 결국 복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단 말이에요. 숨을 안 쉬고 하는데 얼굴에만 힘들어가고 배에는 힘이 안 들어가. 혈압만 올라가. 복압이 아니라. 근데 그분들한테 복압을 만들 수 있는 운동들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압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복횡근, 그리고 골반 저근, 그리고 척추 기립근, 그리고 횡격막, 이 네 가지가 자유자재로 쓸 수 있게 되어질 때 자기가 숨을 참지 않고도 복압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압을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운동 능력을 갖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근력 운동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근력 운동과 복압을 만드는 그런 운동을 시키는데, 요거를 반복적으로 운동을 시키잖아요. 그럼 그게 유산소 운동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시킬 때 막 바로 달리세요 이렇게 안 하고요. 저희는 근력 운동을 통해서 먼저 몸을 만드는데, 이렇게 되면 자세 교정이 되어지고 요통 치료 운동, 어깨 통증 치료 운동이 되어지는데, 그러면서 배변이 좋아지고 배뇨가 좋아지고, 그러면서 근력이 생기니까 활력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유산소 운동까지 같이 하고,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교수님, 그 암 환자들의 또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체중 감소.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항암 부작용이나 암 자체로 실이 빠졌거나, 아니면은 말한 것처럼 적게 먹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깨짝깨짝 먹거나 이러면서 체중 감소가 7kg, 10kg,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남자분들, 여성분들. 그러니까 너무 한마디로 메가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은 커녕 일상의 활동도 안 되시는 분들이 되게 암의 예후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운동을 하기에는 너무 기초 체력이 떨어져 있거나 체중 감소가 너무, 그래서 더 암이 안 좋을 것 같은 이 군들을 어떻게 또 격려하고 또 운동까지 끌어나갈 수 있을까요? 이거는 조금 이제 홀리스틱한 이게 이 접근 방법이 필요한데, 저는 이제 그거를 생각한다면, 일단 암 환자분들 중에서 이런 거에 고생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 부분들이 수면이 안 좋으세요. 그래서
수면이 안 좋으니까 일단 수면 문제. 그다음에 이제 먹는 것도 막 두려우니까 두렵죠. 먹는 게 즐겁지가 않아요. 제한이 너무 많이 걸려서 이분들이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유튜브를 쫙 검색하면서 뭐 먹으면 안 된다, 뭐 먹으면 안 된다 하니까 먹을 게 별로 없는 상태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특히 호르몬 계열의 암들은 의사 선생님들도 콩 먹지 말라부터 해서 너무 많이 넣으니까 고기 먹지 말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정말. 네. 저도 이제 그쪽 연구를 하면서 제가 이제 리뷰 페이퍼도 같이 썼는데 뭐냐면 사실 대장암 환자들이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적색육 뭐 피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실제 적색육이 대장암 재발을 올린다는 연구가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심지어는 비만도도 오히려 체중이 너무 감소하게 되면 재발이 많이 되지. 적당한 우리 정상 체중에서 살짝 과체중 정도 그 정도가 된다고 해도 암 재발이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먹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사실 적색육이든 백색육이든 먹는 거 좋아요. 근데 거기에서 저희가 연구를 했을 때 정말 안 좋은 거는 가공육은 정말 안 좋아요. 가공육은 안 좋은데 적색육 너무 피할 필요 없다. 맞아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채소류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적당히 익혀 드시거나 또는 그냥 생으로 먹어도 자기한테 부담이 안 느껴진다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막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듣고 이거 안 좋은 사람 이거 안 좋은 노이로제 사람 걸려요. 그게 오히려 더 건강에 해롭고 일단 가공육을 피하고 단순당을 피한다면 그 밖의 음식들은 잘 먹어주는 게 오히려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운동까지 생각을 하면 저희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저희가 처음 암 환자들 이제 운동을 시키는데 저희들이 이분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저희가 다 인터뷰로 조사를 했더니 잠을 잘 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순간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가요.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가면 몸에 인슐린 레벨이 올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이퍼 인슐리니미아에서 인슐린이 올라가는 것 자체가 우리 몸의 여러 면으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잘 못 자던 분들이 운동을 시작하니까 잠을 잘 자기 시작하고 다음날 뇌의 기능이 전반적으로 개선이 되시는 거예요. 인슐린 저항성이 좋다라는 거는 몸에만 좋은 게 아니라 뇌에도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밤에 잠을 설치게 되면 다음날 당이 땡긴다거나 평상시 안 먹던 게 먹고 싶다거나 폭식을 하게 된다거나 그렇게 되어지는 이유가 많은 게 인슐린 저항성이 떨어지니까 에너지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서 전전두엽 피질, 전전두엽 기능이 감소가 되어지게 되고 오히려 우리 흔히 얘기하는 시상하부 중에서 이제 뉴클리어스 어큐벤이 이제 우리가 보통 보상 쪽에 문제가 되는 측자핵 여기에 기능들이 이제 감소가 되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보상으로 도파민을 올리려고 하는 그런 음식들을 찾게 되는 행동들이 되어지는데 운동을 잘하니까 수면을 잘하게 되고 수면을 잘하니까 음식 선택에 스스로 잘하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갑자기 퀄리티 오브 라이프가 삶의 질이 막 올라가는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되어졌는데 저희가 이제 암 생존자들 임상 연구가 수천 명 이상 하게 됐거든요. 대부분 보여지는 패턴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총체적인 홀리스틱 어프로치를 우리가 한다면 너무 막 체중 감량했으니까 그럼 막 먹어야 돼 막 해가지고 오히려 안 좋은 음식 드시고 막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운동하면 살 빠지니까 운동하면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운동을 하시게 되므로 수면을 잘 하시게 되고 음식을 너무 가리지 말고 일단 빼야 될 거 가공육, 단순당 이것만 빼진다면 먹는 거에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면 근육량도 회복되어지고 건강이 전반적으로 회복되어질 것 같아요. 오늘은 저희가 이제 암 환자들 위주로 이렇게 질병을 이제 싸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무기인 운동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교수님과 요즘 저의 또 관심사는 건강이잖아요. 질병을 이기는 거에 굉장히 좋은 도구지만 사실 더 좋은 게 건강을 최적화시켜서 교수님 늘 주장하시는 살루토제네시스 이 얘기 잠깐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한번 잠깐 살루토제네시스 왜 우리가 질병이 아니라 건강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 한번 그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보통 전통적인 그런 치료를 가면 패토제네시스, 그러니까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걸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게 모든 치료의 핵심이에요. 여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우리가 왜 아픈지 모르는 질병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정신과적인, 그러니까 신경과는 그나마 뭐가 원인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파킨슨이라든가 뇌졸중이라든가 이런 거를 치료한다면 우리가 우울증의 원인을 어떻게 알아요? 너무나 다양한 그런데 그러면 무슨 치료가 되냐면 심텀만 치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텀을 치료하니까 우울해? 그럼 이 약 먹어. 이 약 먹었더니 그럼 살이 쪄? 그러면 살찌는 약 먹어. 그랬더니 불안해? 그럼 항불안제 먹어. 소화가 안 돼? 그럼 소화제도 같이 먹어.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칵테일로 되어지는데 이게 비단 그런 우울증과 정신과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당뇨도 마찬가지예요. 당뇨의 원인이 너무 다양하죠. 그런데 당뇨 치료로 가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통적 치료법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약들을 우리가 먹게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우리 흔히 얘기하는 질병 중심의 치료 방법의 폐단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그걸 제거하려고 해도 아픈 게 뭔지 잘 모를 때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what makes people sick이 아니라 what makes people healthy.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거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우울증의 원인이 뭔지를 모르지만 우리 건강하게 하는 것, 좋은 식습관, 좋은 수면, 좋은 운동,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그 밖에 여러 가지 그런 좋은 습관들을 하게 되니까 미토콘드리아 건강이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맞아요. 우리 전반적으로 체중이 감소하면서 좋은 음식들을 먹고 운동하게 되면 염증 지표가 감소할 수밖에 없고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 대인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런 면역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전반적인 그런 건강이 만들어지는 그런 환경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치료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 병의 원인이 밖에서 들어온 거니까 이거를 없애버리거나 막아야 된다거나 이런 식의 치료였다면 사실 질병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미 우리 몸 안에 어떠한 그런 요인들이 바깥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다면 그 치료의 방법은 어디 있냐면 내 몸 안에 있는 거예요. 내 몸을 바꾸고 내가 운동하고 좋은 식습관을 통해서 내 몸이 바뀌면 질병이 튕겨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예 질병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데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살루토제네시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운동, 식습관, 수면, 스트레스 매니지먼트, 그다음에 대인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소셜 인터랙션, 사회적 관계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 건강하게 하는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이런 취지에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힘을 모아서 12월 13일 날 건강 콘서트를 열어요. 맞아요. 우리 전용환 교수님하고 저하고 홀섬 모먼트님, 집밥 애찬 그리고 닥터 라이블리 최지영 원장님하고 12월 13일 날 이제 역삼동에 있는 SC 컨벤션 센터에서 하는데 특별히 이제 그 행사에서 강의로만 저희가 끝나지 않고 네네. 좀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 좀 전에도 인슐린 저항성 중요하고 식단이 중요한데 연소혈당 측정계 CGM이라는 것을 모두에게 다 붙이고 그 다음 날부터 우리가 13일이니까 14일부터 28일 동안 라이프 스타일 챌린지 그래서 미국의 일리노이드에 계시는 이주영 교수님이 이제 코칭 경험을 살리셔가지고 집단으로 다 같이 이렇게 좀 운동하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아마 그 중에 오실 거고 식단에 대해서 걸음마 수준인 또는 말 진짜 않는 아이들도 데리고 오실 수도 있고 해서 한번 이렇게 집단의 힘을 믿고 2026년도 새로 시작하려는 그 시점에 저희가 강의를 준비하고 있어요. 아마 이렇게 링크에 밑에 있을 텐데 교수님 한번 강의도 하시니까 네네. 어떤 마음으로 그리고 어떤 분들이 이 강의에 오셨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네, 그럼 참가자들은 다 CGM 그 연소혈당기를 다 900명 받는 건가요? 전체를 다 하는 거예요. 와우. 왜냐면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CGM을 달고 나서 제 다이어트가 바뀌었어요. 제가 항상 이거 가장 먹으면 됩니다. 어메이징해요. 뭐 네. 이거 먹으면 안 됩니다. 네. 강의만 할 때랑 사람마다 달라요. 내가 차고 내가 네. 먹을 때마다의 이걸 변화를 보니까 어떤 음식은 그 다음에 못 먹게 되고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는구나를 알게 되고 네, 운동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식후에 이제 가벼운 걷기 정도만 해도 바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걸 보면서 제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더라고요. 네. 이거를 전체적으로 하는데 이게 왜 혈당이 떨어지는지 그리고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우리 건강해지는지를 하루에 그냥 다 알려준다라는 건 저는 엄청난 거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비용이 싸진 않더라고요. 제가 네, 보니까. 네. 그런데 와 이거 어디 가서 PT 한 2번 받는 값이면 사실은 이날 다 하고 연속 혈당기까지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정말 거저주는 맞아요. 사람들에게 정말 자기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서 건강을 사람들이 내가 왜 해야 되지? 이걸 하면 뭐가 좋아지지? 근데 그 좋아지는 이유가 뭐지? 이것까지 알게 되면 행동이 바뀔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번에 것들은 그걸 알려주는 그런 행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일단 우리 가족도 데려가겠지만 사람들 함께 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어떤 거를 강의할 거냐면 우리 그동안 이제 운동하면 인슐린 저항성 좋아집니다. 운동하면 뭐 뇌기능 좋아집니다. 사실 운동하면 뇌기능 좋아지는 거는 조금 더 최근에 나온 얘기인데 운동하면 뇌 기능이 좋아지는데 그럼 뇌 기능이 좋아지면 인슐린 저항성이 좋아져요. 연결되어 있죠. 이게 다 연결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얘기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예. 운동하면 수면이 좋아집니다. 왜 좋아지는지. 운동하면 수면이 좋아지는 이유가 운동하면 당뇨병이 좋아지는 이유와 암이 예방되어지는 이유와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것들을 총체적으로 운동이 뇌를 좋게 하고 뇌가 다시 몸을 좋게 하고 또는 운동하면 몸이 좋아지는데 몸이 또 뇌를 좋게 하고 물론 여기서 몸과 뇌는 구분할 수 없어요. 뇌도 몸의 일부이지만 편의적으로 그냥 이렇게 나눈다면 이것들을 그럼 이해하고 나면 우리가 어떤 운동을 왜 해야 되는지를 사람들이 이해하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운동하면 파킨슨이 좋아진다, 운동하면 당뇨병이 좋아진다. 이게 왜 좋아지고 그게 우리의 삶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풍요롭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강의할 예정입니다. 네, 너무 기대가 되고 이것을 이미 하시는 분도 있지만 네. 정말 끌려오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끌려오시는 분도 그때 눈은 번쩍 뜨고 뒤늦게 마치 우리 교회 늦게 왔다가 더 열심히 믿는 사람처럼 혹시 들으시는 분들은 이미 건강에 굉장히 관심 많으신 분들인데 정말 말 안 듣는 남편들 있죠. 그리고 정말 말 안 듣는 자식들 있죠. 정말 말 안 듣는 우리 어머님들 네. 정말 이분들에게 집단의 지성 더군다나 집단의 아우라 28일 동안 코칭을 하는 그런 부분이기 그럼요. 때문에 아마 라이프 리셋이라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어느 나이든 뭐 10대든 50대든 70대든 매년 리셋되면 되거든요. 한 번에 뭐 못 움직이지만 근데 이제 거기서 참 제가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관절 개선하는 운동도 알려드릴 거예요. 왜냐면 운동하고 싶은데 허리 아파서 어깨 아파서 이런 분들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운동과 대사와 브레인, 뇌뿐만이 아니라 우리 관절 건강에 같이 가져야 돼서 저희들이 실제로 그 관절이 왜 아픈지 원리만 알면 사실 몇 가지 동작으로 자기 관절 관리가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제가 대방출 대방출 언론에 소개하지 않은 그런 내용들도 많이 이렇게 담아서 네.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운동들도 알려드릴 것 같아요. 네, 정말 저는 이 행사 준비하면서 너무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또 이 신청하면서 사연들 읽어보면서 기대가 됩니다. 정말 오늘 아침 시간이거든요. 일요일 아침 시간에 이렇게 커피와 또 한 잔 주시고 또 이렇게 장시간에 이야기해 주시고 또 장시간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